이게 1교시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재고로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재고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재고 플러스 무재고 플러스 이제 구매 대행 플러스 이제 제조하고 이렇게 쭉 다 해요. 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37기 때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 원래 3년이 넘게 교육을 하다가 친구들이 제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온라인 쇼핑몰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교육이 도매국을 보고 너 여기 있었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회사야. 근데 교육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왔는데 처음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다고 하면은 무재고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온라인 쇼핑몰 할 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대표님들 이번 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객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통신 판매업을 냈는지 아니면 뭐 의료기기를 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찾을 때 그 위치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까지가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처음에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재고는 딱 2가지만 하시면 되세요. 상품 등록 그리고 주문, 이게 다예요. 예, 주문 발주,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재고는 사실 뭐 CS하고 하는 거는 그냥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2가지의 우선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디자인을 하고 나는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싶어 그럼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온라인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유통이라는 걸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창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카테고리를 정하고 들어오시거든요. 나는 생활 잡화할 거야. 나는 의류할 거야.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그게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고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무재고 배송 대행으로 처음 시작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마진율, 뭐 아니면 품절률 이런 걸 떠나서 이걸로 배우셨다가 상품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거니까 대표님들께서 이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도매 사이트, 즉 도매매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1인 창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은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5대 오픈마켓을 다루다 보니까 온라인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샤플링에 대한 이해, 이 2가지를 목표로 해서 배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긴 하거든요. 빨리 매출 내고 빨리 뭔가 자리 잡고 뭔가 자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알거든요. 그걸 빨리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도매 사이트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페에 계속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상품명 짓고 카테고리 잡고 그 다음에 샤플링 사용할 때 활용 방법들 그런 거 잘 참고해서 매달 이제 키워드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실패를 겪으시면 안 돼요. 대표님들께서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물론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그 시간에 상품을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녹화는 다행이네요. 녹화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한번 보면은 1주차 과제를 해주셨습니다. 과제에 대한 답변 드리고 2교시, 3교시 때는 샤플링 세팅하고 상품 등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기 대표님들께서 와우, 한 페이지를 다 채워주셨네요. 대표님들께서. 우리 신지연 대표님부터 보면 될까요? 이 페이지가 39기니까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상품명 잘 짓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 선정하고 하는 거. 그래서 한 15분 정도면 돼서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헷갈리시니까. 우리 신지연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대표님. 과제 제출해 주셨고요. 한번 보면은 혹시 온라인으로 아프리카TV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마이크나 아니면 영상이 잘 안 보이시면 꼭 말씀을 주세요. 네. 1주차 과제이고요. 통신 판매업 다 하셨고 G마켓 옥션 쿠팡까지 하시고 인터파크 네이버 아이디로 오류 떠서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위에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이제 샤플린 가입해주시고 39기 2주차 예습과 복습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네요. 유유. 저도 유유. 슬퍼요. 데이터랩과 10월 시즌 키워드 분석 1, 2 열심히 보고 계시고, 셀로. 셀로 가입하셔서 강아지 소리 나나요? 주문 들어오면? 아직은 안 받으셔서 비즈넘버 받으셨고, 접수 예정, 변동 있는 수정글 올릴게요. 해주셨고요. 이제 답변 드리면, 윙F 하는 채널이 저희 마스터에서는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윙F,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 때도. 윙F 가입하실 때 지금 프로모션이 있어요,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증키 발급받는 거는 제가 2교시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 대표님들,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잔디로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잔디로, 잔디를 제가 껐나요? 대표님 여기, 우리 신지연 대표님 댓글로 드릴게요. 위메프 신규 프로모션, 신규 가입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신지연 대표님 댓글 보시면 되고요. 대표님들께서 위메프 가입하실 때 이거 클릭해서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세요. 위메프라고 하는 채널은 소셜 커머스인데 오픈마켓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뭐 쿠팡, 티몬도 다 오픈마켓이죠. 오픈마켓인데 수수료가 평균 17% 정도 돼요. 오픈마켓이 13%거든요. 만원짜리를 팔면은 1,300원을 G마켓 옥션에 줘야 돼요. 근데 얘는 1,700원을 줘야 돼요. 약간 불리하죠? 그리고 위메프는 정산이 2달로 잡으셔야 되세요. 10월 1일날 판매된 게 12월 5일날 정산돼요. 그래서 얘가 위메프가 소셜 커머스인데 17%인데 지금은 이 기간 동안 지금 이번 달 신청하시면 4%예요. 수수료가. 오픈마켓보다 유리하죠. 그리고 주정산 해주고요. 얘는 구조가 특이한 게 너희가 상품 등록할 때 우리 서버 이용했으니까 월 99,000원씩 따로 내. 그게 이 서버 이용료예요. 그걸 따로 받아요. 표정이 안 좋지만 계속 해볼게요. 여기가 위메프인데 이 지원을 받으시려면 지금 신청하시면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누적거래 5천만원까지인데 저희가 매출액이 5천만원까지는 안 가니까 6개월간 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천병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쵸? 이거 가입하실 때 혜택 못 받으셨죠? 연락도 저는 혜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연락이 와서 빨리 상품 등록해달라 라고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저도 급하게 한 거예요. 했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신청 버튼이 있으니까 상품 등록 맞아요. 전에만 해서 담당 MD가 다시 협의해보겠다고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가입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상품을 등록하지 마세요. 우선 등록하지 마시고 이게 위메프 화면이거든요. 위메프 화면에 쿠폰 프로모션에 신규 파트너사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위메프 신규 파트너사 프로모션에 먼저 신청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해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아직 가입 안 했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가입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대표님들께 저희 계신 대표님께 사탕 하나씩 주세요. 대표님께서는 신규 파트너사 지원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인증키 받았는데 맞는 건지, 예, 받았으면 맞는 겁니다, 대표님. 이거 받는 방법도 영상이나 아니면 그 보안 그 자료로 해서 전달을 또 드릴게요, 대표님. 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쇼핑몰 가입만 하고 나머지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판매자 세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2주차 수업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니까 일단은 반복해서 보셨죠, 대표님. 네, 그러시면 되고요. 잔디 초대 요청까지는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아, 이때는 이메일에 그게 왔을 거예요. 초대장이. 안 왔나요? 아, 그러시면은 저 쉬는 시간에 알려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위메프, 예, 아직 상품 등록 안 하셨죠? 그러면 이 프로모션 지원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9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연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입해서 6개월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크죠? 한 달에 99,000원씩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도 되니까. 예. 그리고 원지영 대표님 오늘 나오셨나요? 아, 네, 대표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대표님도 다 해주셨고 쿠팡까지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샤플린 가입해주시고, 그리고 2주차 해주시고, AP 연로까지 다 해주셨고, 질문 이제 답변을 드리면, 39기 2주차 영상 시청하다 보니, 기본 배송비를 2,500원으로 입력했는데, 도매매 상품들 배송비가 거의 2,5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 4,000원짜리 상품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배송비를 수정을 해야 되냐? 질문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샤플링에서도 배송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샤플링에서 배송비를 2,500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은 배송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배송비의 종류.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 대표님들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삭하세요. 배송비, 무배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판매자로 막상 바뀌면 배송비를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무료 배송이 있어요. 무료 배송.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유료 2,500원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리고 조건부 무료 배송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일 흔한 게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그럼 그 전에는 2,500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수량별 배송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그리고 부피가 큰 제품들. 이런 것들은 한 개 구매 시마다 뭐 2,500원 반복 부과, 뭐 이런 것들 보셨죠? 이게 수량별 배송비예요. 그러니까 얘를 세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2,500원을 판매가 10,000원짜리 상품에 포함시켜서 12,500원에 무료 배송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판매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잘 무재고 배송 대행은 안 쓰지만 착불인 게 있어요. 착불. 착불이 뭐냐면 여기에 포함되는 상품들에는 가구, 부피가 큰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이 착불이에요. 단 지역별 차등 배송비 적용을 합니다. 보통 내가 사무용 가구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책장이랑 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주문하겠죠. 근데 얘는 딱 고정해서 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배송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광주를 산다, 부산을 산다, 부산에 산다 그러면 지역별 차등 배송비로 해서 착불로 해요. 그래서 기본 배송비 무료로 해놓고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넣는 거죠. 이게 도매매 공급업사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어디가 있냐면 동화속 나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상품이 이제 B2B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건데, 이런 상품들은 초반에 대표님들께서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책상을 팔았어요. 기분 좋잖아요. 반품이 혹시라도 집으로 오면 책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상품들을 접근하기보다는 도매국에서 매출이 잘 나는 게 생활 잡화예요. 그런 것들,
발 뒤꿈치 각질 제거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소소하게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이런 상품 등록할 때 착불로 하는 거죠. 근데 질문 주신 게 이거죠. 2,500원만 만들 수 있냐? 아니요. 여기 있는 걸 다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대표님들께서 배송비 기본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3교시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표님들께서 이제 필기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타이핑이 느리시면 다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원지영 대표님 댓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쇼핑몰에 반품 주소지를 입력했지만 무재고 배송 대행을 하는 경우 도매매 쪽에서 교환 반품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교환 반품을 받아서 다시 도매매 쪽으로 보내야 하는지, 예,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고를 가지고 내가 발송을 하면은 당연히 반품 주소지를 우리 창고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무재고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급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반품지가 존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품 배송지를 세팅을 해야 되냐? 우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반품지, 즉 실제 반품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실제 반품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주소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품이 들어오면은 일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품 수거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반품지로 가겠죠, 상품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객님이 반품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고객님 반품 접수하면 전문셀러, 즉 대표님들은 도매매 공급사한테 반품 요청을 하세요. 하시면 도매매 공급사가 고객 반품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반품 수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표님들께서는 고객한테 반품 완료 처리해 주시고, 즉 환불 처리해 주시면 끝나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이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반품 접수를 공급사한테 하기 전에 고객님 상품이 바로 우리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그냥 우체국 택배나 아니면 편의점 택배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고객한테 미리 전화나 문자로 해주세요. 고객님, 저희가 이 상품이 도매매에서 출고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사에서 출고되니까 이거를 본사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품 보류를 걸어 놓을게요. 반품 보류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 수거 지시가 차단이 돼요. 그럼 그때 대표님께서 이제 공급사한테 요청해서 반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FM인데 항상 변수가 고객이 그냥 보내거나 전화도 없이, 아니면 고객이 상품 받기 싫다고 수치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배달 전에 택배기사님이 그냥 배달을 아예 안 하거든요, 수치 거부하면. 그래서 그런 변수들은 저희가 예외로 치는 거고요. 팁은 반품 보류를 걸고 고객한테 유선 또는 문자로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런 다음에 공급사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제 FM인데, 변수는 존재한다. 그 변수는 대표님들께서 일단은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고가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고 없어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님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건 다 해주셨고, 다음 대표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진 대표님, 예, 나오셨나요? 아, 네네. 하버드, 네.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옥션 지마켓 11번가 해주셨고요. 계속 봐도 어렵네요. 네, 저 2번 해드릴게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샤플린 가입해주시고,
셀로 가입해 주시고 다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샵키퍼보다는 셀로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셀로가 무료예요. 현재까지는. 연동도 괜찮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셀로 어플 안 받으셨으면은 셀로 가입하시고,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오픈마켓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셀로를 설치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면.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셀로 꼭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셨을까요? 네. 아, 협의가 필요하신. 아, 네. 네. 네, 말씀 주세요, 대표님.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해서 아, 예, 예. 해서 해외 배송도 무제고로 할 수 있나요? 네, 해외 배송은 자체가 무제고예요. 잠깐 안내를 드리면, 온라인 무제고 창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타오바오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도매 사이트는 도매매가 있죠? 예, 도도매가 아니라 도매매가 있고, 해외 구매 대행은 보통 타오바오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타오바오를 하는 이유가, 타오바오가 신용카드 결제가 돼요. 비자나 마스터가 돼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가 되니까 국내에 있는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타오바오는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매 사이트 아닌가요? 네. 거기서 결제해서 10,000원의 마진을 붙여도 국내에서 팔립니다. 마진 차이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쭤보신 게 구매 대행은 왜 무제고냐? 도매매에도 구매 대행 파트가 있고요.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도매매, 구매 대행 상품, 판매 시 참고사항이라고 좀 문구를 드리고요. 이거는 국내 상품을 좀 어느 정도 판매를 하다가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배송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거를 할 때. 그 다음이 업종에다가 구매대행, 해외 구매대행 판매업을 넣어주셔야 되세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구매대행 안내사항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 내용은 제가 내려드릴게요. 안내사항 그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장점은 뭐냐? 마진율이 좋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대비 소비자분들께서 배송에 대한 압박감이 덜하다. 이게 좀 있으세요. 약간 생소하긴 한데, 왜 국내 대비 덜할까? 소비자들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저녁에 주문했는데 왜 아침에 안 오냐? 저희는 쿠팡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 14일로 알고 계시니까 고객들이 압박을 잘 안 해요. 그냥 7일 뒤에 문자로 주시기도 해서, 요 정도까지는 우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매매 좋은 공급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들 해주시면 되고, 어떤 상품군이 있는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가끔씩 이제 샤오미 제품도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품절률이 높아요. 뭐 샤오미 자동 핸드 거품기, 이거 잘 팔렸거든요, 코로나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리고 샤오미 뭐 공기청정기, 이게 가성비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키덜트 제품, 뭐 RC카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게 꽃이죠. 의류. 예, 저렴한 의류인데 어차피 거의 다 국내에 있는 것도 중국 OEM 생산이잖아요. 퀄리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로 구매 대행을 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 대표님께 안내를 드리고요. 보통 이제 테크트리라고 많이 하죠. 이걸 배우고 그 다음 걸 배우는 걸. 보통 이제 무재고 창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보통 국내 무재고 배송 대행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보통 타오바오 많이 하시죠. 타오바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군데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1688이나 아니면 수입 업체를 통해서
병행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도매매에 있어요. 수입대행, 사입대행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국 OEM 생산 해서 브랜드화 하는 거. 예, 이게 보통의 온라인 유통에서 마지막 단계죠. 내가 브랜딩을 하고 뭐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단계가 되게 빨라졌어요. 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할 때 마크인폰가? 여기 이용하면은 뭐 상표권 내는데 40에서 50 정도면 돼요.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가셔도 충분히 내 상품 가지고 한 달에 이제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대표님은 여기서 충분히 매출 나오고, 또 어떤 대표님은 두 가지 병행하시고, 또 어떤 대표님은 이것만 하시고, 또 바로 이것만 하시고. 근데 이걸로 바로 가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OEM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단위로 받아야 되거든요, 상품을. 그러니까 양이 많고 내가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렇게 하기엔 이거 한 방에 갑니다, 대표님. 조심하셔야 되세요. 잘못 만들면 그냥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대표님 답변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네네. 네네. 개인 통관 고유부. 네. 일반 구독자들이 어느 사람들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신 거죠? 예, 질문 주셨으면은 답변 드리면 불편해요. 예, 불편한데 이게 2019년 7월 1일 날 의무화가 됐어요. 예, 의무화가 됐다는 게 뭐냐면 꼭 통관 고유부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상품을 살 때 그거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개인마다 발급하는 통관부호가 있어요. 그거를 유니패스라는 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유니패스. 개인마다 가질 수 있어요. 대표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근데 이게 의무화가 됐어요. 이게 구매대행 거래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무화가 됐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얘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번에 입점하실 때 아마 잘 보셨으면 글로벌셀러라고 가입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고객들이 결제를 할 때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입 안 하시고 그냥 일반으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 고객이 이게 일반 상품인 줄 알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넣는 칸이 없거든요. 그냥 결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헷갈리니까 국내 먼저 하시고 해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거 다른 데는 안 받던데요. 그거는 이제 안 돼요. FM으로 하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김다은 대표님 답변 드리면 네, 다 해주셨고 영상 시청해주셨고 김다은 대표님 나오셨나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키덜트 같은 거를 예. 들어보면 예. KC 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상품이면 예. 그 상품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카테고리가 어디 있냐면 캠핑,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 키덜트예요. 이 속한 것 중에 키덜트가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RC카, 예, 수중 드론, 이런 것들 아시죠? TV에 PPL로 나오는 것들, 예, 아니면 어른들이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내로, 사입을 하는 경우, KC 인증 또는 전파 인증이 필요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들이 이런 인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입장벽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법에 저촉되니까. 그러면 이 상품이
판매력이 있으면, 구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팁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중국 상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국에서 중국 제조사가 전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타오바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인증서가 있거든요. 그 업체 상품을 수입하시면 이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타오바오보다는 1688 쪽을 컨택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전환법이라고 해서 전기 안전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사입할 때 구매 대행은 이게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어린이 제품을 제외한 키덜트 제품, 배터리가 들어간 것들은 구매 대행으로 하시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하는 한 개 품목에 한해서만 돼요. 그러니까 10개씩 구매한다. 이건 사업자죠. 근데 내가 고객한테 개인 통관구 받고 그거를 결제를 대신 해주면 그거는 구매 대행으로 보기 때문에 KC 인증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KC 인증 받아야 되는데 이걸 피하는 방법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제조사가 인증을 받았으면 돼요. 그리고 난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럼 구매 대행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이 제품 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 제품은 거의 다 KC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린이 어그 괜찮나요? 안 돼요. 어린이 장난감 되나요? 안 돼요. 인증 받으셔야 되세요. 네, 성인 거는 괜찮습니다. 단 식품은 안 돼요. 네, 식품에는 뭐가 있냐면 수입 식품 구매 대행업이라고 해서 허가증이 필요해요. 이거는 온라인 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수입 식품을 뭐라고 간주하냐면 음식을 담는 상품, 그릇, 커피잔, 전기 포트, 접이식 분유 포트 이런 것들도 수입 식품으로 간주해요. 예. 그리고 입에 닿는 상품, 이것도 커피잔, 아니면 닭이 세트 이런 것들도 수입 식품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실제 식품, 이 세 가지가 수입 식품으로 간주하니까 이거는 수입 식품과 관련된 구매 대행업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판매를 하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담 좀 하자고. 그때 이제 과태료나 이런 걸 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렸던 상품 중에 제가 식품 쪽은 다 뺐죠. 예, 그래서 구매 대행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여기다가 같이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네. 인형 같은 거 다 어린인가요? 네, 인형 어린이. 다 어린이에요.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게. 이렇게 넘나드는 게 있잖아, 선을. 구체관절 인형 이런 거는 마로니 인형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해갈 수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어린이가 들어간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 정신을, 안 돼요. 어린이 제품 조심하셔야 되세요. 애매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확인하고, 잘 모르면, 저도 유니패스나 아니면 그런 데 확인하거든요. 국민신문고. 잘 모르면은. 거기서 딱 답변 받고, 이제 해주셔야 되세요.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너무 많아요, 품목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금지원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대표님. 네,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료증 받으셨고, 예, 셀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3주차까지 다 보셨나요, 대표님? 와우, 예, 건강기능식품 해주셨고, 구매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판매자 전환 신청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구매자로 자꾸 가입을 해오세요. 대표님들께서 판매자인데, 대표님께서 판매자 가입하실 때 이 사이트로 가입하셨나요? 아니, 아니죠. 이게 예.
G마켓도 돼 있거든요.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옵션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뜨더라고요. 네. 근데 G마켓에 가입을 한 게 사업자 번호로 구매를 가입을 한 거더라고요. 저 판매자도 네.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옵션으로 이제 또 눌렀더니 사업자 인증이 된다고 회원 가입도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했는데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지금 아, 계속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신 거죠? 회원 여기에서 듣고 있어요. 오류가 혹시 어떻게 떴을까요? 오류가. 지금 예. 너무 난해한데 난해한데. 회원 가입을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업자 번호 인증이 나와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하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번호라고 뜨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내용. 이 중에서 요거 사업자 회원, 사업자 등록. 보통 이제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 그 구매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셔서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그거 하셔야 되세요. 혹시라도 안 되면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 내용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이기문 대표님 나오셨나요? 아, 예, 대표님. 네, 답변 드릴게요. 네, 다 해주셨고요. 옥션 대기 중이고 입점해 주시고 네, 대표님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아직.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이팅 남겨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대표님. 네, 그리고 이윤규 대표님 나오셨을까요? 온라인에 계시나요? 예, 대표님 듣고 계시면 보시면 되세요. 네, 다 해주셨고요. 시즌별 키워드까지.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모를 꾸며놓고 세팅 작업을 할까요? 아, 이거 많이 질문 주세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무래도 내 스마트 스토어가 예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디자인 안 하셔도 되세요, 대표님.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기존에 있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사용자, 네, 인생을 쓰고 짧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사용자 변경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이때 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 아이디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쯤 되냐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개설 후 6개월 이후가 돼야 돼요. 그리고 3개월 누적 매출액이 800만 원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복수 아이디 신청이 되는데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대표님들께서 스마트 스토어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때 대표님들께서 나는 좀 반려동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생활잡화만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때 디자인을 하세요. 예쁘게. 지금은 그냥 종합 쇼핑몰처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종합 쇼핑몰로 판매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소비자들은 제가 모바일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처럼 뭔가를 이제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모바일 화면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스트랩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클릭해서 이렇게 모바일에서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로엔제이라고 하는 판매자의 배너를 클릭한 다음에 메인으로 가서 보질 않거든요. 물론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앞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한 품목을 정해서. 그래서 요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글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를 또 보면은
박기호 대표님 오늘 나오셨을까요? 아, 네, 대표님 답변 드리면 네, 위에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롯데온까지 해주셨네요, 대표님. 11번가 해주셨고, 그 다음 네, 영상 보셨고, 답변 드리면 비상조 오피스 사업자를 신고해 주셨대요. 그리고 마켓별로 배송지 설정하는 것과 적합할 것, 아까 질문과 동일하고요. 실제 반품을 받을 수 있는 집 주소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마켓 중 의료기기 판매와 건강기능식품 신고를 해야 하는 마켓은 스마트 스토어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인쇄 상품에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주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하반기 때,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잘 나가는 상품이 뭐냐면 찍어드리면, 대표님들께서 오늘 수업 듣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 상품들이에요. 10월 이후, 판매가 잘 되는 상품. 이 중에는 달력, 캘린더, 다이어리, 스케줄러, 그 다음에, 용돈 달력, 그리고, 캐시북, 가계부,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다들 안 하시지만, 네, 다이어트 플래너. 사고 앞에만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이후에 잘 팔리는 판매 상품이에요. 그럼 이런 상품들 등록할 때 2021년이라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인쇄 무늬가 있어요. 기업 로고 새길 건데, 작게는 50건부터 많게는 1000건까지 됩니다. 지난달에 1000개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가계부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예. 이걸 받았는데, 이때 절차를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표님들께서 인쇄 문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서 먼저 상품을 받아서 인쇄하지 마세요. 도매매 공급사가 인쇄가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을 하세요, 먼저. 예,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인쇄 가격과 상품 가격을 조율을 하세요. 도매매에 나와 있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량 주문권이다 보니까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쇄 가격 플러스 상품 가격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표님의 마진을 더해서 드리는 거죠, 당연히. 예,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대표님께서 꼭 받으셔야 되는 게, 고객으로부터 발주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유선상으로 1000개 주문할게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캔슬이 되면은 그 상품을 다 떠안으셔야 되는데, 발주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상품명, 가격, 수량, 납기,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게 꼭 엑셀로 안 되어 있어도 되고, 그냥 A4 용지에 써서라도 주세요라고 해주세요. 그걸 이메일로 받으세요. 문자로 받건. 그럼 그때부터는 이 고객이 취소를 해도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고객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인쇄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안으로 샘플을 인쇄를 한 다음에 꼭 고객한테 확인을 받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샘플 상품을 보내주는 게 좋은데,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내주세요. 실제 인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객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시안만 해서 했는데 1000개를 출력했는데 다 이렇게 돼요. 처음 인쇄했을 때 저희 디자이너 어떤 실수했냐면, 일러스트 파일에서랑 다르게 실제 인쇄가 기업 문구가 이게 노트면 여기 절반을 차지해요. 무슨 상사. 크게. 그러니까 이거 안 쓰겠죠. 그거 다 반품받았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닐로 씌워진 게 있어요. 다이어리 같은 건 비닐에 들어가 있잖아요. 비닐은 재포장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는 좀 어렵다. 비닐이 그냥 이렇게 인쇄가 돼서 바로 박스로 배송이 됩니다 라고 안내를 주시고요. 그 다음 인쇄하기 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색상을 너무 다양하게 선택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고객이 2개, 1개 색상을
이 상품이 색상이 7컬러인데 7컬러에서 10개씩 하면은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요. 인쇄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고객님한테는 가능하면 이제 선급금을 50% 미리 받고 진행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100%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업계 관례상 50% 정도는 주셔야 돼요. 저희가 50%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 납기가 너무 급한 인쇄, 대량 인쇄권은 피하세요. 왜냐면 여기에 정신건강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거 이날 꼭 필요하대요. 행사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이거 말고 상품 등록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발주서죠. 발주서를 받고 샘플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기수는 알차네요. 질문이. 셀러 어플에서 API 연동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스마트스 샤플링이 등록되어 있는데 네, API 연동하지 마세요. 셀로에 그냥 쓰세요. API 연동은 오늘 2교시 때 배울 샤플링이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나는 API 연동했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바꾸거든요. 고객님, 고객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고객센터 전화하면은 한 번은 풀어줘요. 제가 잘 몰라서 했다. API 초기화 해달라라고 하면 초기화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네, 박기호 대표님 질문 것까지 봤고요. 제가 나머지 제출해주신 대표님은 3교시 끝나기 전에 한번 또 취합해서 다시 답변 드릴게요.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샤플링 세팅부터 해가지고 상품 등록까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